빵 든 손이 비례 몰빵의 신호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어떤 분이 빵을 두 손에 들은 장면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면을 보고 아 이거는 어디에다 이른바 몰빵이란 표현 있죠? 뭔가를 다 몰아주는 거잖아요. 그 신호가 왔다. 이렇게 해석을 한대요 지금요. 이게 조국 혁신당과 좀 관련이 있는데 우선 조국 혁신당 중에서 어떠한 투표 원칙 같은 걸 좀 내놓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 얘기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라인업 보시고 야무지다, 괜찮다 싶은 데를 각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미는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네. 지민비조라고 그게 뭐예요?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혁신당. 그러니까 이게 약어로 지민비조. 그러니까 지역구는 민주당을 좀 밀어주고요. 비례대표는 조국신당을 좀 밀어주고요. 약간 이런 논리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민비조라는 무슨 말이 등장까지 했어요. 지금요.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지금. 지민비조다. 자, 이거를 조국신당 쪽에서는 강하게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자꾸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 5일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일정이 있었는데 여기에 빵이 좀 등장을 합니다. 이 영상 좀 잘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시죠. 일란성 쌍둥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글자도 한두 글자만 다르죠. 우리는 같은 배에서 나온 같은 존재다. 그러니까 지금 뭐가 당 이름이 한두 글자만 다르죠. 거의 같은 존재다. 이게 같은 존재니까 둘 다 밀어주라는 뜻인지 아니면 같은 존재니까 우리를 밀어주라는 뜻인지 이건 명확하지 않지만 앞선 영상에서 어떤 행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빵을 두 손에 하나씩 들거든요. 이렇게. 근데 이걸 보고요.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저 빵을 든 사진을 놓고 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커뮤니티 제명인의 마을이죠. 팬카페인데 거기에 지금 보세요. 무슨 로고 같은 게 쓰는데 더불어 몰빵 1번이랍니다. 그럼 저기에 조국신당과 더불어민주당 이런 표시를 해놔요. 그러니까 1번 찍으라는 거잖아요. 비례도. 그러면서 이렇게 써요. 이재명 손에 그득한 빵은 뭐다? 확실한 시그널이다. 두 손 가득 몰빵이다. 우리도 두 손 가득 몰빵을 안겨드리자. 그러니까 지지자들이 분명히 쓴 걸 같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에 지금 요즘에 조국신당의 지지율이 꽤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된다. 이거 다시 민주당이 주도하는 비례위성정당 쪽으로 표를 몰아줘야 된다. 이걸 주장하는 것 같아요. 지금요. 지지자들은. 저 두 손 든 빵의 저 모습을 그렇게 해석하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김선희 평론가. 예. 결국에 민주당 강성 지지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은 예. 조국 신당을 못 믿겠다 또는 불편하다 이렇게 여기는 겁니까 지금?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기본적으로 만약에 조국 신당으로 표가 많이 가면은 예. 그게 이재명 지지층에서 볼 때는 견제 세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지금은 뭐 쌍둥이까지 윤석열 심판에는 함께 하겠지만 다른 마음을 먹게 된다면 당내의 당권에서는 만약에 조국 대표 자체가 경쟁자로 떠오를 향후에 수도 어떤 경쟁자가 될지 떠오를 수도 있는 그럼 거잖아요. 견제하고 불편하고 그렇죠. 이런 겁니까 네. 지금? 그러니까 이재명 당대표 강성 지지층에서는 예. 이재명 당대표의 뜻과 상관없이 그냥 마음대로 해석한다고 보세요. 그럼 아니 지금?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런 사례는 많았어요. 뭐가 나타나면 이게 뭐 수박 신호다. 뭐 하고 있으면 수박 다 뭐 해치워라로 뭐 신호다라고 아니 하다못해 빵을 들었는데 그걸 그렇죠. 그러니까 예. 강성 지지층은 속성이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오. 그렇기 때문에 비명계에서 그동안 이재명 당대표에게 지지층을 좀 자제시켜 주십시오. 이런 메시지가 나가면 이런 걸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은 강성 지지층에서는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굳이 이재명 당대표 입장에서는 자제시킬 이유가 비명계가 볼 이거는 때도 당이 민주당 입장에 유리하다 그렇죠. 이거죠. 비명계가 볼 때도 자제시킬 이유가 이른바 거의 무슨 없고. 몰빵 캠페인도 아니고 저런 일이 벌어져요 지금. 오히려
조국 신당 쪽에서 혁신당 쪽에서 자제시켜달라는 요청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 메시지라고 봅니다. 손정욱 변호사, 결국은요 조국 전 장관도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보시기에 조국 전 장관도 친문이다 이겁니까 그럼? 친문? 예, 그보다는요. 예, 지금 이제 저걸 경제학적으로 게임으로 분석하면요. 예. 저런 게임을 이게 제로섬 게임이랍니다. 제로섬. 게임. 조국하고 이재명이 합친다 해서 빵이 3개 되는 게 아니에요. 어. 빵이 4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어차피 이게 진보 좌파의 빵은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걸 하나씩 나눠줄 거냐? 누가 가지고 가냐? 내가 2개 다 먹을 거냐? 아. 둘 다 뺏길 거냐? 이게 어. 제로섬 게임이에요. 예. 전체 파이는 못 키우고 상대 걸 뺏어오면 내가 많이 먹고. 그럼 이게 둘이 합치면 제로지 뭐. 이 게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냥 경쟁자로 보고 있는 거다. 그냥? 그렇죠. 어.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빵 2개 다 내가 다 먹겠다 독식. 예. 비례도 우리 찍고 지역구도 우리 찍어달라는 거고. 그다음에 조국 대표는 빵 중에 하나는 내주라. 예. 하나는 지역구 너 먹고 하나 비례는 내달라. 이런 거 아닙니까? 결국에 두 사람이 아무리 협조해도 파이를 아까처럼 키울 수는 없다. 예. 서로에게 갉아먹는 사이인데. 예. 근데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윤석열 정권 대항이고 뭐 그건 나중 문제고. 예. 일단 이게 조국 신당이 많이 가져가면 딱 선거 당일날 민주당 참패. 지역구 비례 합쳐서 이게 124 뭐 이런 식으로 넣을 거 아닙니까? 아. 그 자체가 이게 이재명 대표는 치명타예요. 거기다가 이재명 대표가 본인 사람도 비례 한 5명 넣어야 될 거 아니에요. 10석은 다른 데 나눠주더라도 예. 15석 받으면. 근데 조국 신당이 거의 대당에 가져가 버리면 예. 실제 오리지널 민주당 출신들은 몇 석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지역구하고 선거 참패가 되잖아요. 예. 그 점에서는 이게 비례를 절대 조국 신당과 저는 연합할 수는 없다. 이래 봅니다. 지금 자막에 나가잖아요. 지금 이게 무슨 대결처럼 보이는데, 그러니까 조국 신당에서는 지민 비조를 외치고 있어요. 지금 지민 비조.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신당. 그런데 민주당 쪽에서는 민주당 지지자들은 민주 몰빵을 외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맞서는 상황이 된 건가요, 지금요? 저기 제목이 몰빵론이에요. 제목을 붙여서 몰빵론이라고 우리 저 제작진이 이렇게 붙여놨네요, 지금요. 저런 모습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또 다른 신당이 있죠. 근데 여기는요, 민주당에 뭔가를 제안을 합니다. 우리하고도 좀 하시죠? 왜 그쪽하고만 합니까? 약간 이런 식인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송영길 전 대표가 만든 소나무당입니다. 오늘 입장을 내는데 소나무당의 더불어민주연합, 이게 민주당이 주도한 비례위성정당이거든요. 이 더불어민주연합 참여에 관해 협상을 좀 해주세요. 이거를 정식 제안합니다. 우리도 끼워달라는 거예요. 그 비례정당에, 소나무당에서. 요 내용 지금. 요와 관련해서요. 그리고 소영기 대표가 이걸 친필 편지로 쓰거든요. 그 편지 사진 좀 보면 뒤에 이 배경에 보시면 글자로 썼거든요. 저게 소영기 대표가 직접 썼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도 그 비례위성정당 들어가고 싶으니까 협상하시죠.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장윤 변호사. 네. 이거는 소나무당만으로는 독자적인 생존이 어렵다. 지금 사진 저렇게 나오는데 저 필필로 썼다거든요. 송길 전 대표가. 네. 그러면 그 뜻입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무래도 독자적으로 뭔가 지역구에 후보를 낸다거나 비례에서도 유의미한 득표를 하기는 사실상 곤란하고 이 민주당의 하나의 종속 변수로서 가져가는 게 사실상의 당의 정체성 존립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의 입장은 아마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박홍근 단장이 일단은 전혀 가능성이 없다라고 딱 잘라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예. 이 부분은 사실 재판 상황과도 연결돼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른바 조국신당, 조국혁신당과 관련해서도 우리의 협상 파트너는 아니라는 취지로 언급을 했지만 그보다도 거리가 더 먼 게 소나무당인 것 같습니다. 이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랜 기간 수사와 그리고 재판도 이제는 마무리 단계에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이제는 정치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비법률적인 방식으로 내 명예를 회복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한 유권자들의 호응에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반해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이제 막 게시가 됐습니다. 이른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는 이제 게시가 된 사건과 관련해서 유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상 파트너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강준혜 변호사?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국 신당과 소나무당을 사실상 다르게 대하는 거예요. 조국 신당과는 무슨 약간 말하는 것 같으면 쌍둥이다, 뭐 형제당이다 그런 비슷한 취지에 그리고 뭐 손을 잡고 연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반면 소나무당은 방금 전에 그 민주당의 반응 나왔죠? 저 정도면은요 이거는
단칼에 거절한 거예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왜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보십니까? 하지만 그 박홍근 지금 추진단장이 조국 신당에 대해서도 초반에는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조국 혁신당으로 되면서 지금 조국 신당이 굉장히 좀 지지율이 여러 군데에서 높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손을 내밀 수밖에 없는 모양새가 되어 있는 것이고, 송영길 대표는 오늘 뭐 법원에 보석 청구를 했다고 해요. 보석 예. 청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는 보석을 허가를 해야 되지만 사형,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의 경우에는 보석 허가가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는 송영길 대표의 이 죄책이 10년 이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검토해달라라고 법원에다가 요청을 해놓은 상황인데, 이 보석 허가가 될지 여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은요, 지금 조국 혁신당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검찰 개혁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옥중창당 얘기를 하면서 예. 검찰 개혁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엔 시작할 때는 검찰 개혁으로 시작을 했는데, 조국 혁신당은 지금 인재 영입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1호 영입 인재는 정의당 출신의 신작식 변호사가 들어오긴 했지만, 지금 2호, 3호, 4호 같은 경우에는 구글 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좀 참신해 보이는 이런 인물들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서 본인들이 하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본인들의 칼라도 뒷부르고 민주당이 하기 어려운 일들, 망치선처럼 먼저 나가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비례 의석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중도 확장에 대한 문제들이 있는데, 예. 또 뭐가 있냐면은 비례 과정에 지금 진보당이 함께하고 있죠. 진보당 인사들이 들어오고 있다면 민주당의 기존 지지층 입장에서는 글쎄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진보당을 지지하지 않는 중도 진보의 그 사람들은 지지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조국 신당도 처음에는 약간 조금 더 좌측의 입장을 취하는 것 같지만, 지금 인물들이 들어오는 거 보면 오히려 조국 혁신당이 중도층에 어필을 하는 당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고민들이 있어서 민주당에서는 조국 혁신당과의 관계 설정이 어려운데, 지금 송영길 대표는 글쎄요, 지금 본인이 소나무당 창당을 했는데 조국 혁신당처럼 스스로 살아나지 않으면 민주당에서는 박홍근 단장의 입장에 얘기 있었던 것처럼 함께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손혁 변호사. 지금 이제 그 아까 제가 장현미 변호사님 말씀에 좀 반박을 하면, 조국 어떤, 장관은요 2심까지 해가지고 그게 2년이 넘은 거예요. 2심까지. 예. 근데 송영길 대표는 이게 1심도 안 했잖아요. 아직 뭐 시작도 그럼 안 이게 한 누가 더 무죄 추정해요? 누가 더 유죄에 가까운 겁니까? 아. 검찰이 기소만 한 사람하고 법원에서 1심, 2심이 똑같이 2년 실형이 나온 사람하고 누가 더 유죄에 가까이 갔습니까? 예. 그리고 저는 항소심이 이해가 안 돼요. 대통령의 장모까지도 도망간다고 이게 법정 구속한 게 항소심이잖아요. 근데 조국 장관 뭐 때문에 저 방어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정치 노름하고 있잖아요. 즉 사법 본인 방어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대법원은 법률심인데 왜 항소심에서 구속을 안 해서 이렇게 저는 나라의 지금 정치판을 저는 어지럽힌다 봅니다. 어떻게 2심에서 2년 실형받은 분이 몇 달이면 대법원에 구속될 거 아닙니까? 확률적으로. 그런데 저는 이렇게 정치하는 게 문제고, 하나만 더 말하면 송영길 대표 저렇게 무시하거나 건드리면요. 예. 큰일 날 수 있어요. 왜요? 돈봉투 20명 불면요. 바로 그 증거 능력이 바로 인정됩니다. 송영길 대표가 직접 지금은 인정 안 하지만 예. 만약에 민주당이 저렇게 섭섭하게 하면 본인이 딱 부는 순간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마 이게 그러면 민주당이 난리 날 텐데요. 저는 20명이 어떻게 지금 잡을 안 쓸 거 아닙니까? 봉투 의혹 있는 사람들. 예. 저렇게 홀대하면 안 된다 봐요. 당사자들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면 큰일 날 거다 말씀하시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예.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이 예. 유튜브를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이거 유튜브에 나오신 것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함부로 하시면 안 되죠. 예. 20명이 지금 유죄 심중을 두고 그런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 아니에요. 변호사신데 그러면 그 20분은 그럼 유죄 심중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예? 그럼 여기 윤관석 지금 아니, 보십시오. 그러니까 불면은- 송영길이 왜 구속되고 예. 윤관석은 왜 그렇게 구속됐습니까? 그러니까- 판사가 다 그래 심정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단, 법조인이시면 예, 법원에 가서 그걸 따지시는 거지. 어. 여기서 국민의 어떤 생각을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자제해 예. 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저도 조국 대표에 대해서 좋은 얘기 안 해요. 이게 역사의 나쁜 선례고 제도를 예. 존중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지도자가 제도를 존중하지 않으면 사실 일반 국민들은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 저도 비판 안 하지만 지금 하시는 말씀은 너무 과하시다. 예? 여기가 방송이다. 이걸 좀 생각하시면서 알겠어. 뭐 지적을 발언들을 해주시는데요.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 지금 아직 모르는데 왜 그럽니까? 왜 단정을 하시는 것 아까도 뭐 같아요? 이렇게 뭐 그러고. 진보를 갖다가 오. 진보 좌파 이래가지고 은연중에 예? 자꾸 이렇게 색깔칠을 하시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하면서 아이 뭐 보수와 보수파. 극우 세력, 수구 세력들이 이렇게 제가 얘기하면 극자라고 안 하고 되겠습니까? 진보 좌파 보수 우파.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냥 진보면 진보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두 분 되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죠? 알겠습니다. 갑자기 뭐 다른 주제로 갑자기 그러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또 방송 끝나고는 또 잘 지내시더라고요. 그렇게 싸우시는 것 같아도. 예.